많은 사람은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통증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여겨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몸의 이상을 나타내는 신호로 일시적인 통증은 정상적인 치유 기간이 지나면 좋아지지만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만성 통증으로 악화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일도 이제 업무도 지장이 많이 생기고 뜨끔뜨끔 하는 게 바늘로 찌르듯이 그렇게 아프니까.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만성 통증은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지만 요즘에는 젊은 층 환자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나이와 상관없는 만성 통증은 초기에 치료하면 완치율이 높지만 통증의 신호 전달 체계인 신경계가 망가지면 원인 질환을 치료해도 통증 자체의 완치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동은, 최준영 원장과 함께 만성 통증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만성 통증이라고 하면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에 대비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단순히 단어로만 봤을 때 기간적으로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자연 회복 여부에 달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급성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 자체의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통증의 호전이 없거나 아니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치료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인데요. 급성 통증의 경우에는 한번 치료를 받고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서서히 좋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치료를 한번 받았더라도 꾸준히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 통증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증이 처음에 발생하였을 때는 명확한 한 가지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통증 자체나 그 통증의 원인이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다발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을 한번 삐었을 때는 단순한 인대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반복적으로 발목을 삐거나 아니면 만성적으로 발목에 통증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인대뿐만 아니라 발목과 연관된 근육들 또는 신경들의 이런 다발적인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봐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 통증은 통증이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한 곳에서만 나타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프신 환자분 같은 경우에 어깨 근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목에서 어깨로 가는 신경의 문제도 섞여 있을 수 있고, 그 신경의 흐름을 방해하는 근육들의 문제라든지 거북목 1.5과 같은 체형의 문제 등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체형의 문제라든지 또는 신경의 흐름을 방해하는 근육들의 문제를 같이 치료해줘야 재발의 확률을 낮출 수 있고, 혹시나 재발하더라도 그 정도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운동 마니아인 이주영 씨는 추운 날씨로 야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기운이 나질 않습니다.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는 주영 씨지만 무리한 운동으로 통증이 심해져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꾸준한 치료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제 운동하고 나서도 이제 좀 저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릎이랑 이 사타구니 쪽이 아프다 보니까 제가 그 공부할 때나 이제 일어설 때 좀 이게 많이 땡기고 갑자기 확 아픈 게 좀 있었어요. 통증은 이제 조금 저린 느낌도 있었는데 좀 땡기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쯤부터 이게 아파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 병원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낫지 않아가지고 이제 여기가 집 주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유명하다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한 1, 2주 치료받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가 이제 3주째 됐을 때부터는 좀 호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다 조금씩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통증은 좀 어떠셨나요?
통증은 이제 저번 주보다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치료받으시기 전보다는 훨씬 나으시고요. 네. 그 운동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세요? 아직 좀 불편한 감은 있긴 한데 네. 일상생활에서는 좀 괜찮아가지고 네네.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주무실 때도 조금 불편함 느끼고 하셨었는데 이제 그런 건 없으시고요. 네, 이제 저번 주까지는 좀 그랬는데 네, 이번 주에는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한번 숙여 보실까요? 숙일 수 있으신 만큼 숙이시면 됩니다. 네, 올라오시고요. 숙이거나 올라오실 때 허리 통증은 없으셨나요? 네,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주영님의 경우에는 운동을 엄청 좋아하시는 운동 매니아이신데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서 1년 정도 대신 왼쪽 무릎 위에서부터 그 다음에 사타구니까지의 전반적인 허벅지 통증과 그 다음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되시다 보니까 여러 병원들도 많이 돌아다니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 멀리 있는 병원까지 찾아가셔 봤는데 딱히 호전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처음 찾아오셨을 때 이건 아무래도 오래된 통증이다 보니 단번에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면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지실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확인하였을 때 왼쪽 허벅지 근육에 많은 굳음이 보였고 그 굳음이 이런 이주영 환자님의 통증을 유발하는 1차적인 원인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근육 문제라면 이렇게 1년 가까이 오래 끌릴 리가 없고 그 다음에 예전에 치료를 받았을 때 호전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해서 그 근육만 치료해서는 일시적인 호전만 있을 뿐 근본적으로 통증을 없애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체형의 불균형을 확인하여 추나 베드를 이용한 굴곡 신형 기법으로 허리의 부하를 줄여줬고요. 그 다음에 하지 통증에 있어서 중요한 근육인 장요근을 압박수기를 통해 신경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근육의 굳음을 침치료와 부항치료를 통해서 풀고 신경 및 신경을 압박할 수 있는 근육을 확인하여 치료한 것입니다. 또한 사타구니 근육의 경결을 풀기 위해서 고관절 가동술을 시행했습니다. 아무래도 근육이 구축되고 경결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이런 보행 시 계속해서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그런 걸 치료해주면 몸은 원상태로 회복하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장요근이란 엉덩허리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름 그대로 허리와 골반, 엉덩이를 따라서 허벅지까지 이어진 근육입니다. 장요근이 과긴장하게 되면 허벅지 앞면의 통증, 무릎의 통증, 그 다음에 허벅지 안쪽의 통증, 허리의 통증, 서해부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주영님의 경우 무릎, 사타구니 통증뿐만 아니라 허리의 통증도 같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장요근이 통증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장요근을 풀지 않는다면 신경이 압박되는 것이 풀리지 않아 재발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이주영님의 경우와 같이 허리 통증, 허벅지 통증이 같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경결을 확인하고 꼭 풀어야 하는 근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요근의 단축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토마스 검사가 있는데요. 고관절을 굽혀 가슴까지 무릎을 갖다 대도록 하는데요. 장요근의 단축이 있으면 고관절 굴곡을 한 반대쪽의 다리가 침대에서 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주영 씨가 받을 치료는 침과 부항 치료입니다. 침 치료는 근육이나 근막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만성 통증에 있어 꾸준한 침 치료는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만성 통증 질환은 단독적인 원인보다는 다양한 요인이 연결돼 있는 만큼 다양한 치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통증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주영님의 경우 처음 상담했던 때와 같이 제가 단번에 낫기는 힘들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한두 번 정도 치료에는 통증 자체에는 차이가 없으셨는데 통증의 빈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왼쪽 허벅지, 왼쪽 사타구니 쪽에 증상이 많으시다 보니까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기에 불편한 것도 있으셨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한 4번째 정도 내원하셨을 때 통증이 반 정도로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갈수록 더 호전되시는 중입니다. 왼쪽 무릎 사타구니가 안 좋으신 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간 동안 오른쪽 무릎이나 오른쪽 허벅지 근육이 부담이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왼쪽 무릎 사타구니가 호전되시자 오른쪽 사타구니 부근 무릎도 통증을 느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통증을 앓으신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동안 왼쪽 무릎, 왼쪽 사타구니가 안 좋으실 때 오른쪽 무릎, 오른쪽 허벅지 근육에 부담이 어느 정도 더 쌓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무릎 사타구니가 호전되시자 오른쪽 사타구니 부근 허벅지도 통증을 느끼시기 시작하셨는데요. 하지만 왼쪽 무릎, 왼쪽 사타구니와 달리 통증을 느끼자마자 바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오른쪽 부위,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사타구니를 치료하여 왼쪽 무릎, 왼쪽 사타구니만큼 오랜 기간 끌지 않았고요. 바로 호전되셔서 이후 계속 호전된 상태를 유지 중이십니다. 간혹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시거나 무리하시거나 하셔서 통증이 심해지신 상태로 내원하시기도 하시는데 처음만큼 심하지는 않으시고 그 다음에 호전되는 속도도 되게 빠르십니다. 제가 운동을 좀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원장님께서 스트레칭도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그것도 좀 병행하면서 빨리 낫고 싶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윤조 씨의 떡집은 바삐 돌아갑니다. 오늘 전달할 떡이 많기 때문인데요. 오랫동안 하던 일이지만 떡 만드는 과정은 항상 그렇듯 힘이 듭니다. 직업병처럼 그에게 남은 어깨 통증은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얼마 전까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떡집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만은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제가 한 2시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뭐 바쁠 때는 중간에 휴식 시간 없이 장시간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손목, 어깨, 막 여러 군데서 그랬는데 특히 이번에는 오른쪽 어깨, 날개뼈에 통증이 오는데 처음에는 막 그런 대로 참을만 하더만은 시간이 경과될수록 뭐 고개 돌리기도 힘들어요. 특히 운전할 때 백미러 본다고 약간 고개 돌리는 것조차도 힘이 들어가지고 이건 이래 놔둬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의원을 가게 된 거죠. 이 통증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움직일 때마다 뜨끔뜨끔 하는 게 바늘로 찌르듯이 그렇게 아프니까 많이 힘들죠. 뭐 안 느껴본 사람은 모를 정도로 통증이 심했거든요. 갔다 오겠습니다. 마지막 일을 마무리하고 떡집을 나온 윤조 씨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늘 한의원 치료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윤조 씨. 그의 노력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좋아졌나 봅니다.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그 떡집하고 거리 더 가깝고 거기에다가 또 여기 뭐 잘한다고 누가 추천해 주시고 그래서 오게 됐어요. 한 2, 3주 동안에 크게 차도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나아지더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치료받고 좀 어떠셨어요? 이틀 전보다는 훨씬 좀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예전에는 뭐 어깨 통증이나 그 날개뼈 안쪽 통증이나 허리 통증이나 팔꿈치 통증으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꾸준히 치료받으시면서 예전보다 좀 훨씬 많이 나아지셨다, 그죠? 그렇죠. 네. 그 전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졌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제 어깨에 뜨끔거리는 것도 좀 많이 줄으셨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했죠. 고개 돌리는 거 뭐 이런 거 굉장히 불편했는데 네. 지금은 뭐 크게 불편하진 않는데 네. 조금 아직까지 그 후유증이라 해야 되나 조금 아직까지 좀 남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실 것 같고 네, 그래도 계속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서윤조님께서는 떡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실제로 떡을 만드시는 과정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작업하는 과정이 매우 힘든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고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에 무리가 많이 쌓이셨을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오른쪽 날개뼈 안쪽 통증, 왼쪽 팔꿈치 통증, 허리 통증을 호소하셨고 타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으셨지만 호전이 없으셨습니다. 특히 오른쪽 날개뼈 안쪽 통증을 제일 많이 호소하셨고 팔을 올릴 때마다 뜨끔뜨끔하는 느낌이 들어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 상당한 고충을 겪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오른쪽 날개뼈 근처 근육들을 확인하였을 때 그 근육들이 많이 뭉쳐 있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굳은 부위를 눌렀을 때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일단은 그 굳어 있는 부분들을 침치료와 약침치료를 통해서 풀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근육을 계속 손상케 하는 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그런 신경의 흐름을 방해하는 근육들을 침치료, 약침치료, 압박수기로 풀어주었습니다. 또한 처음 내원하셨을 때
틀어져 있는 골반과 경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교정하지 않으면 통증이 쉽게 재발될 확률이 높고 근육의 광인장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골반과 경추를 교정하여 향후 일어날 수 있는 통증의 정도와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에 집중하다 보면 목과 허리, 골반 등에 무리를 주게 되는데요. 추나요법은 이러한 근골격계, 만성 통증 질환, 디스크, 골반 교정 등의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자극을 가해 환부의 구조적, 기능적인 문제를 치료한다고 합니다. 약침 치료는 증상의 원인이 되는 신체 위치, 경혈점에 놓는 치료로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한약 효과와 경혈점을 자극하는 침 치료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침은 천연 한약재의 주요 성분을 정제해 추출해가지고 해당되는 근육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인데요. 근육을 풀어주고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통증도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침보다 오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공진단인데 지금 겪고 계신 신경적 증상에 공진단에 들어있는 녹용이 되게 회복에 도움을 주거든요. 염증성 물질 발현 억제나 아니면 신경 재생에 있어서 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견복하시면 치료에 있어서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서윤조님께 드린 공진단에 들어있는 녹용은 국제학술지 바이올로지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신경세포의 보호 효과를 비롯해 재생 및 기능적 회복에도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염증성 물질의 발현도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서윤조님의 치료 과정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서윤조님께 처방해드렸습니다. 서윤주님께서는 처음 내원하셨을 때 2주간의 치료를 하셨을 때 통증이 한 20% 정도 감소하셨고 한 달 정도의 치료로 통증이 70% 정도 줄었습니다. 추석 즈음에서 떡집에 일이 몰리실 때 통증이 다시 악화된 적은 있으나 이후 계속 치료를 반복하셔서 다시 호전을 보이셔서 현재는 처음에 비하여 통증이 80% 정도 감소되신 상태입니다. 가끔씩 불편한 건 있으시지만 처음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하신 상태입니다. 팔을 올리실 때 뜨끔뜨끔한 느낌이 드는 것도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근데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뭐 크게 뭐 운동도 옛날 즐겨하고 이랬는데 운동은 좀 힘든 거 그렇고 우선 뭐 통증이 있으니까 생활 질이 떨어지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통증만 없어도 이제 뭐 생활하는데 아주 해피할 것 같아요. 일을 끝내고 한의원을 찾은 마강수 씨. 꾸준한 치료 덕분인지 오늘은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두통은 강수 씨의 일상을 흔들어 놓을 만큼 그를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평소에 좀 두통이 좀 심각했었는데 한 이틀에 한 번 꼴, 좀 자주 오면 하루에 한 번 꼴 정도 왔었는데 그게 한 번 두통이 오면 이제 한 5-6시간 정도는 좀 통증이 좀 심하게 가다 보니까 뭐 주변에 수소문해서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좀 괜찮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뭐 한의원에서 교정치료 같이 하는 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답변을 받아서 뭐 주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또 사무실 근처에서 이렇게 근처에 또 괜찮은 데가 있어서 내방하게 됐는데 결과는 좀 괜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통이 제가 오는 게 그 안구 쪽이 좀 약간 두근두근 거리는 느낌이 좀 많았었는데 이게 뭐 제어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뭐 약으로 계속 지탱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이제 아프다 보면 두통이 심하면은 뭐 다른 게 손에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뭐 일도 이제 업무도 지장이 많이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저희 이번에도 한 달 만에 뵙는다, 그죠? 네. 보자. 지난번에 그 전에 한 달은 목 쪽에 약간 뻐근한 느낌은 있으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이번 한 달은 어떠셨어요? 목이랑 머리랑? 뻐근한 느낌은 아예 없었고 아예 없으셨고, 두통? 원래 두통 같은 경우는 뻐근하면서부터 시작됐었는데 네네. 뻐근함이 없었으니까 뭐 두통도 없었고. 네. 그럼 이번 한 달간은 거의 뭐 통증 없이 지내셨네요. 네, 그죠? 네. 아, 통증 없이 좋습니다. 지냈습니다. 경과가 아주 좋으세요. 네. 네. 그러면 계속 오늘도 뭐 관리 차원에서 계속 치료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마광수 환자님의 경우에는 4-5년 전부터
통증이 있으셨는데요. 두통과 목의 통증이 동시에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원할 당시에는 두통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틀 정도 간격으로 계속 있으셨고 또 통증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진통제를 복용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 한 달 정도에 걸쳐서 한 10번 정도 치료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통증의 정도나 빈도나 지속시간 등이 이제 통증을 치료를 진행함에 따라서 점점 좋아지셨고 7월 초부터는 거의 통증을 못 느끼시는 상태까지 좋아지셨습니다. 현재는 7월 달에는 2주에 한 번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시면서 경과도 관찰하고 관리 차원에서 치료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통은 분류를 해보자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근막동통 증후군, 편두통, 긴장성 두통, 분발 두통. 그거 말고도 이제 뇌종양이나 뇌출혈, 뇌압이 올라가서 또는 이제 뇌염이나 뇌수막염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20가지가 넘게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통증이 한 가지의 이유로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겹치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근막동통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경우, 이제 말하자면 목의 근육이 굳고 척추의 균형이 좀 틀어지면서 후두부나 측두부로 올라가는 혈관이나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두통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심지어 다른 두통의 원인이 있더라도 이러한 근골격계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통을 치료함에 있어서 목의 근육이나 척추에 대한 준화 치료 그리고 침 치료가 아주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쪽은 아직 좀 통증 있죠. 네네. 네. 먼저 가볍게 좀 풀게요. 두통의 치료는 근육 치료와 더불어 자세 교정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준하요법을 통해 틀어진 경추를 교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경추의 위치를 바로잡고 경추뼈의 긴장을 교정해 구조적 통증 원인을 해결합니다. 저희 마광수님은 지금 현재 두통에 대한 준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두통에 대한 준하의 경우 목의 경추에 대해서 틀어진 부분을 좀 맞춰주고 근육들을 좀 풀어줌으로써 뒷목이나 이 옆으로 측두부 쪽으로 올라가는 신경과 혈관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통이 있을 때 목의 척추와 근육에 대해 치료를 하는데요. 머리나 목, 어깨에 침을 놓아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주면 두통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부항 치료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사혈 자극과 음압을 가해 막힌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긴장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제가 두통하면서 운동 같은 거를 좀 자주 하거든요. 축구 같은 거나 야구 같은 걸 자주 하는데 이게 두통 빈도가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 찰나에 두통이 오게 되면 경기하는데 지장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두통이 이제 아예 없어졌으니까 좀 그런 거 걱정 없이 운동 좀 편하게 하고 싶어요. 반복적인 두통은 치료로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꼭 목의 척추나 근육에 대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들께서 통증 때문에 오래 고생하셔서 빨리 낫고자 하는 마음은 저도 10분 이해하지만 치료에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해 주시고 꾸준히 치료받으신다면 처음보다 많이 나으실 수 있습니다.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적 요소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신체도 건강하다는 말이 있듯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작은 변화로 우리의 건강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